보통 이렇게 천천히 투자를 해서 경제에 여유를 가지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전업 투자. 그런 전업 투자를 하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 어디부터 출발을 해야 되냐?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최근에 되게 애매한 규모의 자금으로 섣불리 전업 투자에 뛰어들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러면은 도대체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전업 투자를 해도 괜찮을까? 대상승장 때 20년, 21년도에 전업 투자 하려고 했던 사람이 많았다고 했잖아. 젊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 많이 했는데 보면은 1억, 2억 이 정도로도 전업 투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1억 이하에서도 레버리지 투자를 해서 이제 빚 내고 전업 투자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 아니면 진짜 단타를 엄청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거는 일부의 얘기고,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 응? 그냥 뭐 주식 천천히 해도 우리는 가치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니까. 그냥 보통 이렇게 천천히 투자를 해서 경제에 여유를 가지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전업 투자. 그런 전업 투자를 하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 어디부터 출발을 해야 되냐?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내 소비, 월 소비 금액이 얼마인지, 이것부터 파악이 되겠지. 한 달에 뭐 200 정도 쓰는 사람도 있고 300 쓰는 사람도 있고, 이게 다 제각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단 자기의 한 달 평균적인 소비가 어느 정도 될지,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점이 될 수 있지. 예를 들어서 월 200, 이 정도가 필요하다.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연평균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야겠지. 주식으로 굴려서 연평균 수익률이 얼마인가. 근데 그 연평균 수익률이라는 게 1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야. 내가 생각하기에는 5년? 아니면 진짜 최소 3년? 그 정도 이상은 돼야 된다. 그 경제 위기와 하락기와 상승기를, 주식의 상승기와 하락기를 다 경험할 수 있는 시간? 한 5년? 그 정도 해보고, 그걸로 이제 연 수익률이 나올 거 아니야. 1년 수익률이. 그 수익률을 이제 5년 동안, 아니면 3년 동안 계산을 해보는 거지. 내가 평균 얼마가 나오는구나. 그게 이제 측정이 돼야 돼. 그러면 대략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8% 정도 난다고 해, 연평균 수익률이. 월 200만 원을 쓰고 연평균 수익률이 8%가 난다는 가정하에 나는 얼마가 있어야 되나, 이거를 좀 계산해볼까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200만 원과 연평균 8% 정도의 수익률 두 가지 숫자를 가지고서 얼마가 필요한지 금액을 좀 산출을 해보자면, 그 12개월 연간 지출, 내 생활비 연간 지출액의 25배, 그러니까 25를 곱해서 나온 숫자. 그러니까 아까 20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20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하면 200만 원 연간 2,400만 원이 되고, 그 2,400만 원의 25배가 이제 6억 원이 되는 거지. 그래서 월 200만 원 쓰는 사람은 최소 6억 정도의 이제 투자금이 있어야지 전업 투자를 해볼까라는 고민을 시작할 수 있다.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 보는 거야. 전업 투자는 더 보수적으로 봐야 돼, 더. 그러니까, 왜냐면은, 주식 시장이 평타치고 있을 때, 그러니까 뭐 경제 위기도 없고, 그럴 때는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내가 거기서 이제 번 돈으로 차익 실현도 해서 내가 돈을 계속 써야 된단 말이야. 근데 쓰면서 제자리가 되면 안 돼, 내 자산이. 어느 정도, 상승을 하면서 그 돈으로 지출하면서도 계속 내 자산이 늘어나는, 그 시나리오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게 안 되면은 물가는 계속 상승하는데 내 자산이 내가 그 돈에서 계속 빼먹으면서 안 늘면, 그러면 손해보는 거지. 물가는 계속 상승하는데. 그거는 이미 마이너스 보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같이 상승해주면서 내가 거기서 돈을 계속 빼서 1년에 뭐 2,400만 원씩, 2,400만 원 정도를 계속 빼면서 갈 수 있다. 그 가정하에 계산을 하면은 6억으로도 안 되는 거지. 투자 수익을 온전히 다 생활비로 까먹으면 이제 투자금은 계속 똑같이 6억으로 계속 똑같으면은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이건 더 이상 6억 원의 가치가 아니라 6억보다 더 못한 가치로 떨어지니까, 우리는 투자 수익에서 일부만 쓰고 나머지를 다시 재투자를 해야 계속 내 자산이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상승하는, 그 전제가 필요하고, 그 6억 원이라는 투자금을 투자를 해서 8% 연간 수익률 8% 수익을 내면 4,800만 원이라는 수익이 생기는데, 거기서 월 200씩 1년 동안 2,400만 원을 여기서 생활비로 빼서 쓰면 이제 2,400만 원이 다시 남고, 그 금액을 다시 재투자를 해서 6억 2,400만 원을 투자가 또 다시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선순환 구조를 계속 쌓아가야 전업 투자로서 의미가 있는데, 근데 이게 항상 내가 그 수익을 낸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작년 올해같이 시장이 어려운 시기에 왔을 때 내가 수익을 못 내는 시기, 내 생활비를 못 버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 2, 3년치의 생활비에 해당하는 그 추가적인 현금이 따로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6억이라는 돈으로 투자를 해야 그나마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한 3년치의 생활비라고 하면 2,400만 원 곱하기 3 하면 7,200만 원. 그러니까 투자금 6억 플러스 7,200만 원, 6억 7,2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아니면은 거기다가 조금 배당이 나오면은 배당 수익으로도 어느 정도 버틸 수가 있는 거죠, 경제 위기를. 그러니까 그 정도가 돼야 된다, 최소. 최소. 이거는 이제 지출 200만 원 기준으로 얘기한 거고, 연평균 수익률 8% 기준으로 얘기한 거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쓰면 내가 뭐 300만 쓰고 400만 원 쓰면은 이거보다 금액이 더 커지겠지. 아니면은 내가 연평균 수익률이 8% 이상이 된다. 그러면은 더 적은 돈으로도 내가 전업 투자를 할 수 있다. 결국은 내가 꾸준히 투자를 해봐야 아는 거다. 그리고 내가 가계부를 꾸준히 써봐야지 내가 전업 투자를 언제부터 할 수 있는지, 내가 평생 일을 안 해도 언제부터 먹고 살 수 있는지, 얼마의 금액으로 먹고 살 수 있는지가 판단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를 쓰는지 알고 수익을 내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지. 그게 안 되면은 전업 투자는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뭐 우연히 수익이 날 수도 있어, 대상승장에. 근데 자기 실력이 아니라는 거야. 그냥 그 상승장에 같이 올라타서 같이 간 건데, 그게 진짜 대부분 망하는 사람들이 그게 내 실력인 줄 알고, 나 되게 주식 잘하네? 내가 이렇게 실력이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소질이 있고. 소질이 있구나.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이게 뭐냐면 이게 메타인지지. 내가 지금 이걸 잘 하고 있는지, 잘 못하고 있는지를 아는 거. 그게 메타인지인데, 한마디로 뭐냐면 내 분수를 알아야 된다는 거지. 내 주제, 내 분수를 모르면 할 수가 없는 거야, 진짜. 망하는 거야, 잘못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금이 많지 않은데 섣불리 했다가 근데 내가 생활비로 나가야 되는 돈은 있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빨리빨리 수익을 내줘야 되고 좀 큰 수익을 내줘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점점씩 약간 이제 단타 트레이딩 쪽으로 자꾸 가게 돼버리는. 처음에는 그렇게 접근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렇게도 될 수 있지 않나. 2022년도에 대하락장 때 그렇게 20년도, 21년도에 다 돈 벌었다는 사람 다 지금 쏙 들어갔잖아. 너나 할 것 없이 나 돈 벌었다 자랑하고 돈 복사 되고 있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들 얘기 쏙 들어갔지. 그때도 우리도 그랬고 전업 투자에 대한 생각이 많았기 때문에 진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진짜 기록해 놓으면서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지. 어쨌든가 우리가 나중에는 무조건 그 뭐라고 해요? 전업 투자자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은 전업 투자에 가까운 비율로 간다는 거지, 결국은. 그러면 내가 내 가게 사정을 잘 알아야 된다. 요즘 N잡 시대라서 투잡, 쓰리잡 갖고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 두 번째, 세 번째 그 직업이 직장을 나가거나 아니면 뭐 프리랜서로 일하는 거 꼭 그런 형태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런 투자도 뭐 부동산 투자든 주식 투자도 이것도 하나의 이제 투잡, 쓰리잡처럼 그런 개념이 되지 않나.